교육청 예산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언론 보도부터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도의회 원구성 마찰 후유증 여전하다. 원구성을 하는데 그 마찰 후유증이 여전한데 여기서 교육위원회 의결 적정학교 육성기금 조례 본회의에서 부결을 했다. 적정학교 육성기금 조례가 뭐길래 부결을 했어? 요 기금, 본 예산이 아니라 기금을 만드는 이 적정학교의 육성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성문법의 나라예요. 뭐든지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조례로, 당연히 조례가 법인 거죠. 법으로 다, 성문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 부여잡을 수 있는 게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분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게 노동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그게 법이다. 근데 그 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지,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작은 학교 그런 점에서 그 조례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결국은 타상이면서 제동을 이례적으로 표 대결 끝에 수정안을 의결을 했대. 그럼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쓰일 예산이에요. 학교 예산, 학교가 하나가 사라지잖아요. 저렇게 됐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여기 무슨 초등학교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추산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추산초등학교 한 개가 없어진 만큼 약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보상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거나 전출해야 되는 선생님이거나 혹은 그 지자체거나 여기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그 보상금을 약간 막 썼어요. 그렇게 나오는 100억, 150억을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이 나눠 갖자 막 이러기도 하고, 그 150억 나눠 가지면은 50세 되면은 돈 좀 되겠는데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함부로 막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도교육청에서는 요걸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쓸 때 있는데 쓰고, 안 되면 기금으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조례를, 기금을, 학교가 없어지면 어쨌든 생기는 그 기금을 모아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반대 이유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충주 의원이 해당 조례에 대한 문구를 지적해서 수정안을 내면서 원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교육감 내 최종 결재를 맡는 거를 의원들 결재 맡아라. 이렇게 바꿨을 가능성이 좀 많다. 근데 의원으로 했겠어요. 다른 수를 썼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결이 됐다. 그러니까 조례를 이런 거 보면 전 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코로나19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도교육청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북도교육청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코로나19가 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죠. 저도 어디 강의 가기로 한 게 굉장히 많은 부분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섰어요. 대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돈도 남아서 그냥 서울로 그냥 보내야 되잖아요. 교육부로. 그리고 다른 방식의 교육 방식이 그러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육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이 굉장히 좀 크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옛날에도 좀 했었던 건데,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뭐냐면,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충북의 사립학교들 법정부담금 되게 안 내고, 자기들이 오히려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맨날 돈 달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사립학교니까, 학부모들에게 지금 청주에 있는 모 사립초등학교는 충북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1년에 한 500 정도 되는데요. 충북대 등록금이 1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니까 더 비쌉니다. 근데도 계속 뭐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건데 법정부담금 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로 교부세, 보통교부세 4%가 삭감이 됐어요. 교육청도 4%가 삭감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니까. 도청도 4%가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교통교부세 4%가 삭감이 되면서 사실상 충북의 경우는 삭감된 보통교부세만 1272억 원이에요. 세조원 22억이고. 교육청은 퍼센트로 나눠야 되니까 4%면 예산이 충북도 교육청 870억 원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들어와야 될 돈이. 그리고 저렇게 해서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늘렸어. 그러면 도청에서는 지금 이제 저는 고민이 이제 요것과 연동돼서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지방선거 다음에 2년 후에 있는데 계속 지방선거 때마다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하는, 그러니까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하는 이런 안이 계속 올라오고 실제로 여의도의 한 90%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타협이 잘 안 돼. 왜 그러면 교육청의 예산들, 그러니까 충북도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우리 5대5 못 내겠어. 니네가 더 많이 내. 우리는 도움을 주는 거지 왜 학생 문제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 우린 30%만 낼 테니까 당신들 70% 내. 혹은 40% 낼 테니까 60% 내.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더 내게 되면 어느 예산에서 점심값을 쓰겠습니까? 아이들 공부에 포함되는 돈을 줄여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 무슨 기자재나 이런 거 안 사는 돈 모아가지고 점심값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지사의 러닝메이트야, 만약에 김명우 교육감이. 그러면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은 이번에 자유형 사립고 만들려고 계속 하셨잖아요. 아니, 뭐, 말이 많아. 그냥 자립형 사립고 만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고, 그게 돈으로 치환돼서 나와요. 이렇게 충북이 교육청이 870억 원을 손해를 봤다? 이제 손해가 아니죠. 덜 받았다? 그럼 870억 원을 어디선가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에서 까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들 월급 1%씩 깎게요. 선생님들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네. 그러면 학교 당연히 들어가는 아이들 교육비에서 까는 거죠. 어디선가 깎겠죠.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고요. 아까 이제 예산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를 좀 드렸는데 5년,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가 설립이 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충북도 교육청 것만 좀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5년간의 변동 추이를 미리 검토를 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왔는데 학생 수는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 2020년도가 현재 충북의 학생 수 유치원부터 기타 학교까지 18만 7천 명이에요. 18만 7천 명. 근데 2024년 5년 후에는 18만 2천 명으로
5,000명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매년 지난 20년 동안 5,000명씩 계속 줄어왔습니다. 매년. 그리고 그 증감 추세로 계속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18만 명.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010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약 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계속 주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교직원 수는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0.1%? 그러니까 교직원 수는 계속 가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죠. 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중학교 때 72명이었고 제가 71번이었고 지방재정 계획에 그러면 2019년도에 서전 유치원과 청주 내곡초, 중학교는 중앙탑, 새녀울 이렇게 만들고요. 2020년도 올해는 그 동남 1유치원, 호암초, 동남 1초 이런 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청원 2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2021년도 내년에는 학교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예상입니다. 이렇게 예상이고 없어지는 학교도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의 학교가 더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제 올해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도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도청 세입 들어오는 돈. 이게 중앙정부 이전 수입입니다. 이만큼이. 86%가.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은 중앙정부 예산 수입이 86%고 12%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익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만 하는 거예요. 소비만 하는 곳입니다. 교육 예산은. 교육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교육청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출로 확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을 6년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교육청의 교육 전문가죠, 제가. 특히 충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바뀌어요. 근데 저는 6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장하셨던 분이 이제 막 과장도 되시고 막 이렇게 고위공직자 되고 과총무 하시던 분이 막 되고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당연히 그분보다 제가 더 잘하는 거죠.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약간 잘난 척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어떤 예산들을 삭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기껏 국비 따내서 돈 따와가지고 했더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그 말씀 드렸어요. 그 학부모님들한테. 죄송한데 교육청 거는 다 국비인데요. 국비 아닌 게 어딨어요. 다 국비야. 예, 그래서 마치 아까 지방자치단체처럼 이렇게 따오는 게 중앙에서 다 따오는 돈이에요. 교육청은.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45%, 그러니까 그 세출을 성질별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제가 세출을 했는데 인건비 45%, 물건비, 이전 지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정책 사업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5%가 아니라 인적자원 운용이 사실은 52.9%.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인건비 말고도 강사들도 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인건비가 인적자원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53% 정도가 인적자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육청 예산의 한 70%, 80%는 경직성 경비예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돈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870억이
올해처럼 안 내려왔다. 못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서 빠지냐면 여기서는 빠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체육 급식이나 여기서도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교육복지나 보건급식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점심값 그렇다고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교수활동 지원이라거나 아니면 평생 직업교육, 여기 학교교육 여건 개설 시설이라거나 교육일반도 여기 못 빠지고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학교 재정 지원이나 여건 개선이나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나. 그러니까 교육청의 총 예산이 뻔해서 어디서 돈이 빠진다 그러면 그만큼이 어디선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럼 제가 만든 자료들은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뺐느냐, 그게 아니고 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다 공개된,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이 공개되어 있어서 사실은 재정을 볼 줄만 알면 얘기가 좀 가능해요. 이렇게 재정 공개, 여기에 학교 회계 자료실을 따로, 그러니까 교육재정 정보 안에 교육예산 자료, 교육예산 정보, 학교 회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학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청고죠, 여기가. 제가 요걸 뽑았을 때가 8월 18일 날 좀 뽑았으니까 교육재정 정보, 이게 청주고 거예요. 제가 청주고 아까 거기 나온 자료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신용카드 사용 내역고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부 7월 훈련비를 종가 대박집에서 먹었고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 보니까 야구부는 다 종가 대박집에서 주로 먹더라고요. 여기 종가 대박집. 그리고 방송통신학교 중식비 여기 있죠. 여기는 좀 장수 영양총각, 면옥집 뭐 이런데 면옥집 주로 많이 가는 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와요. 학교별로 다 나와요. 월별로. 그래서 학교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지금은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 추진비도 나와요. 업무 추진비는 단체장들, 학교장들이 쓰시는 돈이죠. 이것도 다 교육청에 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주고의 7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 쭉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3일 날 전출자와의 간담회, 예. 그러면 학교장님이 10명을 데리고 도안동 감나무집에 가서 카드로 이만큼 먹은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충청북도 교육청의 주민참여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은 그 주민들의 편성권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여기 계신 그 분들이 제안을 한 게 채택이 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액수가 예를 들어서 세부내역에 뭐로 볼까요? 200만 원 된 것도 있고 150만 원? 1,000원이군요. 19억이 된 게 있네요. 15억. 50억짜리도 있네. 24억짜리도 있고 25억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동네별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체장이 좀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의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장단점들 많이 얘기가 되실 텐데, 현 교육감님의 큰 장점은 누가 일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한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로 제가 도의원을 하거나 그 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 주로 뭔 일을 하면 못하게 하는 단체장들만 주로 많이 만났고요. 지금 산남동은 두꺼비 생태공원 그 운영권을 청주시가 갖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원래 시민단체들이 그거 지켜가지고 만들고 기부 체납을 받을 때도
그 시민단체 그거 지켰었던 시민단체가 운영하도록 당시에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데서만 살다 보니까 누군가 좀 그분이 뭐 성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만 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 좀 우리가 아이디어만 잘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현재의 교육청은 우리가 동네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난번에 여기 제가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광역의원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개의 학교를 통폐합합니다. 이러면 군사작전 하듯이 50개를 막 없애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도의원들이 와가지고, 나 청주 도의원인데, 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 빨리 통폐합 안 시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발언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미 한 200개 정도의 학교가 없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학교가 적으면 적은 대로 장점이 있고, 크면 큰 대로 장점이 있는데, 그걸 학부모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막 없애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작은 학교 통폐합 시키는 거를 좀 이렇게 못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근데도 지금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 데는 계속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곳에 대해서 저는 학교밖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학교만이 살 길이다. 학교만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2010년도에 남한산 초등학교 막 시작될 무렵이었고, 그런 데를 본따서 하려고 하는 전주에 사무초, 그 다음에 저 경남 어디에 또 무슨 초? 제가 다 쫓아갔었잖아요. 작은 학교가, 그거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일본의 작은 학교 성공 사례 보러 간다고, 그 남들은 의원 해외 연수는 뭐 놀러 가는 거다 그랬는데, 그거를 일본의 저 도호쿠 지역, 저 완전 깡촌. 저는 일본이 지금도 제가 간 데가 일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일본은 괴산쯤 되는 동네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서 괴산인 줄 알았어. 괴산을 너무 낮춰서 보는 건가? 진짜, 일본을 갔는데 그 도호쿠 지역 막 맨날 눈 많이 쌓이고 이런데 작은 학교 성공 사례들이 거기에 많아가지고, 기리타 중학교나 무슨 초등학교나 이런 데들이, 거기 제가 직접 갔어요. 거기 우리나라 EBS에도 당시에 2010년도 이쯤에 막 많이 나올 때였었거든요. EBS도 보고. 갔더니, 잘 돼 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한국보다는 그래도 많이 발전된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중에서 자기 땅 내놔가지고 건물 지어서 학생들을 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청천에서, 어디 초등학교죠? 그거 되고 나서 제가 동네방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지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러고서 여기 괴산 당시에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괴산군에서는 적극 땅만 내놓으면 져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만 잘 생각하면. 교육청도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거부했는데 지금은 서로 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장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디어만 잘 생각하면 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청천의 청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은 학교 제가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목도초, 여기 연풍초, 선생님들하고 그 학부모들하고 하는 교육, 작은 학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만 잘 내서 하면 여기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고, 작아서 장점인 이런 점이 되게 많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용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식은 지난주에 뭐 진천이 워낙 모험 사례이기 때문에 진천에서 이거는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괴산군을 좀 보겠습니다. 괴산군은 군청의 수입이 보조금 32%, 조정교부금 등이 3%, 지방교부세가 40% 이렇게 한 75% 정도가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도보다 훨씬 더 많죠. 네, 세출 예산을 보면 아까 보세요. 여기는 문화환경 관광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제가 증평군하고 비교를 했어요. 일부러 괴산하고 증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시죠? 이런 거 제가 예산 강의는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게 이거 다 제가 강의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평군도 저렇게 하려면 증평군 예산까지 다 기입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그 제일 많은 게 역시 농업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농업 예산이. 근데 증평군은 농업 예산보다도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높아요. 증평군은 농업할 때가 별로 땅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역개발이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환경. 이거 왜 환경이 많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무슨 환경과 관련된 뭐가 좀 있나 봐요. 문화및 관광에. 네? 계산 증평에 비해서 그 토지가 묶여있는 데가 아.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는 곳이 땅이 많다 보니까. 아, 땅이 커서. 아, 네. 그게 농업 쪽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영향은 많이 미치죠. 아, 그래서 어쨌든 제일 큰 게 그 농업 이거하고 제일 큽니다. 여기 국토 지역개발까지 치면은 여기에 제일 크고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가 크고요.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 좀 다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세출 예산을 아까 그 표 말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신 대로 농림해양수산이 23%,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가 17%, 환경이 10%가 된다. 여기는 사회복지가 제일 크죠. 사회복지가 이만큼이고, 예, 농림해양수산은 9%밖에 안 되고, 기타가 제일 많고. 그래서 증평하고 괴산군의 세출 예산 차이가 좀 나더라. 괴산교육지원청 학교 재정 공시하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교육청과 그 괴산군과 관련돼서 보니까 아까 여기 증평여중을 했네? 제가 바로 위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청천초를 했어야 되는데 증평은 괴산이 아니죠? 아, 여기 교육청이 참 여기 붙어 있어서 그렇구나. 네, 어쨌든 청천초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재정 정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거 없었어요. 예, 별로 뭐 발전기금 요만큼 들어온 거 하고 요거 하고 없었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아시죠? 괴산에 아까 언론을 보면 안다고 괴산사랑 카드로 10월에 출시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입법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김나경 군의원이 대표를 발의했다고 해서 도대체 괴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왜 이거를 했지? 그러고서 여기 보면 공모사업 관리조례는 충남천은 여기 조례안 대표 발의한 김나경 의원은 전 누군지 몰라요. 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추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2018년도 11월 6일 날 공모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다 뒤졌죠. 김나경 의원이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이런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은 공무사업 관리하는 조례가 거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하는 데에 그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러고서 이거는 속기록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 김나경 의원 이렇게 돼 있고 농업정책과장 조창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분이 요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했는데 김나경 의원이 농어촌 정비법 제56조 3항의 위수탁 대상이 명시된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 부분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질문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 이런 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랬더니 12%예요. 뭐냐면 예산 중과의 12%는 수수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주길래 12%가 도대체 얼마나 큰 예산인가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죠. 농업정책과장이 조창이라는 과장님께서 원래 이 사업이 주민들의 주민 상향식 공모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사업인데 그 주민들을 배제하고 시행사하고 위원장하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들을 배제하고 시행사하고 위원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김나경 의원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솔맹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분들 꾸며졌는데 솔맹이 사업에 있어서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장이었고 추진위원회였고 이분들이 참여를 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군에서는 위탁만 주고 나면 그냥 방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시죠? 이보다 말은 더 많았는데 제가 중간 거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김나경 의원. 1200억대가 넘는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아까 12%라고 했죠. 1200억이니까 최소한 수수료만 해도 140억에서 150억 정도의 수수료가 남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요 위에 보면 주민들을 배제하고 시행사하고 위원장하고 1200대가 넘는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수수료만 150억, 140억이 되는 이걸 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든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쓰라고 준 돈은 국민의 돈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뭐 엄정 조치하고 미리 하셨어야죠? 알고 있었는데 엄정 조치를 안 해왔던 거야.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씨가 공문이나 구두상으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 조치를 쉽게 공문으로 이걸 이만 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거였죠. 안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이제 따지는 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과장이 앞으로 그 위수탁 체결 등에 대한 종합 분석하고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 토론을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의 속기록을 제가 딱 보면서 그 당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막 상황이 막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김나경 의원 저 모른다고, 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저것만 보면 의원 활동 저렇게 하는 거다. 저분이 무슨 당인지도 안 알아봤습니다. 일부러 혹시 제가 선입견을 가질까봐. 근데 이렇게 해서 조례가 이제 1년 만에 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1200억이 넘는 돈이면 괴산고에서는 더군다나 어마어마하죠. 수수료가 140억. 네, 그거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의외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디선가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찾아보니까 이런 일을 개선해서 최근에 발생을 했더라. 이렇게 기사를 보면 저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저거를 알게 된 거죠. 괴산에 지금 그러니까 돈 흐름을 보면 그 동네가 지금 어떤 거에 문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국비 확보를 지금 군수님이 직접 막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추경 예산의 코로나19 사업 중점 지역이 됐는데 아까 우리마을 뉴딜 사업 말씀드렸죠. 거기에 괴산은 뭐를 썼냐면 농로 포장,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소하천 정비, 경로당 보수, 마을회관 보수, 폐쇄회로 CCTV 설치 297개 사업에 총 56억 6천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요? 토목건설업에 들어가요. 저게 괴산군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요. 청주시는 거의 못 썼습니다. 청주는 동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코로나로 긴급 자금을, 생계 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쓰게 하면 다 죽고 나서 써? 그리고 대상이 누구한테 주느냐 이것 따라 다른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컨트롤을 하는 사업,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여러 그 현장에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철학적 문제를 화두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 지급을 할 것이냐, 선별적 지급을 할 것이냐. 뉴딜을 하면 누구하고 딜을 한다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명징하게 해야 되는, 지금 모든 지자체 예산과 관련돼서 치면 다 이 코로나 얘기들만 있어요. 괴산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괴산군 괴산군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가면 주민참여 예산방이 있고요. 그리고 10개 분야 18개 문항 설문조사도 별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는 끝나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자세한 얘기는 진천에서 아마 또 오셔서 하셨을 테니까 저는 이렇게 운영 현안만 하고요. 설문 분석 및 결과가 계속 나와요. 근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요 자료도 계속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분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20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보시면 문화 및 관광 교육의 16%, 사회복지 14%, 그리고 환경보호와 교육의 13%였어요. 근데 아까 애초에 우리 예산에서 보면 이 바램하고는 좀 다르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디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욕구들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들이 생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예산 참여에 도움만 줄 뿐만 아니라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 검토를 하면서 어디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민 청취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이건데 이렇게 쓰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괴산군민들도 여전히 16% 정도는 문화 및 관광에 투자해달라. 그런데 굉장히 적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괴산은 산마기의 길이나 연풍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광사업이 여기 괴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마기의 길 나오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줄여야 하는 분야가 그럼 뭐냐? 지금까지 중에서 투자를 뭐를 줄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회복지하고 농림 쪽에 주는 거를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전히 문화관광도 줄였으면 좋겠고 뭡니까 이게? 국토 및 지역개발도 줄였으면 하여튼 그러네요. 이만큼 써라도 있고 이만큼 줄여라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독특한 거는 여기
농림 분야하고 사회복지도 좀 줄일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뭐냐?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인프라, 문화예술 공간 확대, 교통 인프라 이런 식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교육 분야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압도적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이게 고등교육에 재정 지원하는 게 제일 많네요. 고등교육 지원. 고등교육 지원이 뭐죠? 대학교를 지원을 하라는 건가요? 고등학교를 지원해요? 서울로 대학 가면 자꾸 누가 안 가요? 여기서 서로 할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충북도에서도 인재양성재단님이 뭐니 해가지고 기숙사도 지어서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걔네들 다시 충북으로 안 와요. 공부 잘해서 충북 돈 들여가지고 한 애들은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고 서울 가면 안 옵니다. 각 학교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데 충북에 500여 개 학교 중에서 제가 현장 방문해본 데가 한 300여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학교 마지막까지 학교 없어질 때 끝까지 지키던 분이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아니면 학교 무슨 동문회장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좀 건들거리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분 소나무가 이 고향 지킨다고 제가 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학교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익히 봐와서 엘리트 교육이나 저게 과연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지 또 기업 투자를 한다면 괴산에 와서 기업 괴산에 오려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아시죠? 기업체가 지역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값싼 땅,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 많은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공장 지어가지고 이익금 내는 것보다 그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을 할 권리까지 2015년도에 주고 나니까 거기다가 집 져가지고 임대사업이나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서울로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논하는 사업인데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할 수 없는 공장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생기고 나서 청주에서 미세먼지로 되게 고통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청주가? 근데 하늘이 맑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청주도 못 돌아간다. 어디 소각장 전국의 27%의 소각장이 청주에 있는데 그 소각장에 지금처럼 이전처럼 하면 안 돼. 이런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맑은 하늘 보고 나니까 다시 뿌연 하늘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연종석 의원이 증평교육지원청을 신설을 하라고 지금 증평 쪽에서는 계속 펌프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아까 제가 증평계산교육지원청인데 제가 깜빡하고 증평 거를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교육 쪽으로는 그게 한 묶음이었었는데 증평 쪽에서는 계속 저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이게 이제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교육청 추진 일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추진 일정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보면 이미 이렇게 다 끝났어요. 제한 공모 설문조사도 하고 예산위원회 개최도 하고 학교도 개최를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되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이렇게 요 자료를 주더라고요. 2019년도 실적하고 2020년도 거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는 이런 자료를 좀 받아서 했습니다.